당신이 나를 죽일 수는 있겠지만 내 마음은 못 가져요. 9살 소년이 흉악한 범죄자 앞에서 한 말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 이 소년이 지금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CEO라는 사실이죠. 부모는 명문학교라 믿고 전 재산을 털어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소년범 교정시설이었어요. 폭력과 절망 속에서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30살의 CEO가 되겠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해냈습니다. 실패한 칩을 들고 일본까지 날아가 무릎 꿇었고 20년 뒤 은혜를 3배로 갚았죠. 이게 진짜 한국인의 DNA 아니겠습니까? 약속은 지키고 은혜는 반드시 갚는다. 지금부터 젠슨 황, 약속을 지킨 사나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연 들어가기 전에 꼭 구독과 눌러주세요. 댓글은 저를 미소 짓게 합니다. 젠슨 황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때로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1등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9살이었습니다. 대만의 작은 집마당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미국에 가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부모님은 전 재산을 털어 저를 미국으로 보냈어요. 명문 기숙학교라고 했죠. 영어도 서툰 채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도착한 곳은 전혀 달랐습니다. 학교 정문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죠. 복도에선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온 곳은 명문학교가 아니라 소년범 교정시설이었어요. 부모님이 속은 겁니다. 중개업자가 거짓말을 한 거였죠.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저기 또 동양애 왔네. 첫날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룸메이트 마이클이 들어왔어요. 키는 제 어깨 2개 정도 됐고요. 팔엔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가방을 집어들더니 칼로 찢기 시작했죠. 여기선 약한 놈이 밥이야. 가방 속에서 어머니가 써준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쓰인 그 편지를 마이클은 발로 밟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강한 감정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주워들고 마이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일 수는 있겠지만 내 마음은 못 가져요. 영어가 서툴렀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멈칫했어요. 아마도 그런 눈빛을 처음 본 거겠죠. 불이 꺼진 뒤 저는 어둠 속에서 영어책을 펼쳤습니다. 손전등도 없이 창문으로 새어드는 달빛만으로 글자를 읽었어요. 한 줄 한 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돌아갈 수도 없었죠. 그렇다면 이곳을 제 학교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겁이 났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여긴 내 인생의 훈련소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마이클이었어요. 어젯밤 내가 한 말 진심이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씩 웃더니 말했죠. 재밌는 녀석이네. 그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저를 건드리진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아이들이 저를 괴롭히려 하면 막아섰죠. 며칠 뒤였습니다. 마이클이 제 책상 앞에 앉더니 물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읽던 수학책을 가리키며 말이죠. 수학이요. 그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글을 못 읽는다는 걸요. 흉터투성이의 몸, 거친 말투 뒤에 숨겨진 건 무지와 외로움이었어요. 가르쳐 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마이클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데? 저한테 운동을 가르쳐 주세요. 저도 강해지고 싶어요. 마이클은 껄껄 웃었습니다.
좋아, 거래 성사다. 그날부터 우리의 이상한 교환 수업이 시작됐어요. 저는 그에게 알파벳을 가르쳤고 그는 저에게 팔굽혀펴기를 시켰습니다. 살고 싶으면 강해져야지. 마이클의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10개도 못했어요. 팔이 후들거렸죠. 하지만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도 매일 글을 배웠어요. 한 글자씩 느리지만 확실하게요. 이봐, 꼬마. 여긴 천국이 아니야. 하지만 넌 이상하게 깨끗하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날 가르친 건 내 손이 아니라 내 눈빛이었어. 그 눈빛 덕에 난 사람 냄새를 다시 맡았어. 몇 주가 지났습니다. 마이클은 이제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었어요. 서툴지만 또박또박요. 그가 종이에 마이클이라고 쓴 걸 보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너도 사람이네. 제가 농담처럼 말했죠.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말했어요. 넌 내 인생의 첫 스승이야, 젠슨.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인데 누군가에겐 의미가 됐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의 삶이 헛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폭력과 절망 속에서도 배움은 사람을 바꿀 수 있었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죠. 갑자기 백인 아이들 무리가 저를 둘러쌌습니다. 야, 중국인.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리더처럼 보이는 녀석이 말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싸움을 피하고 싶었죠. 그런데 마이클이 나타났습니다. 손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리더가 비웃었습니다. 이게 내 새 친구야. 글 배우고 싶어서 쟤랑 노는 거지. 마이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주먹이 오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마이클은 혼자서 5명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피가 터졌고 비명이 들렸죠. 결국 교사들이 달려와 싸움을 말렸습니다. 마이클은 얼굴이 피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젠슨. 이 정도는 익숙해. 그날 밤 의무실에서 저는 마이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저 때문에 다쳤잖아요. 마이클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넌 내게 뭔가를 줬어. 나도 너한테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9살 소년이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을 배웠어요. 폭력이 아니라 희생이 사람을 지킨다는 것을요. 마이클은 주먹으로 저를 지켰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이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우리의 수업도 계속됐죠. 이번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곱셈을 가르쳐줘. 저는 웃으며 칠판을 꺼냈습니다. 교실 한 구석, 우리만의 작은 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문맹이었던 사람이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가 말했죠. 젠슨, 나 여기서 나가면 뭐 할 수 있을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뭐든 할 수 있어요. 이제 당신은 글을 아니까.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흉터투성이의 얼굴 너머로 사람다운 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배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본 거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몇 달 뒤 마이클은 또 다른 싸움에 휘말렸어요. 이번엔 제가 없는 곳에서였죠. 그는 다른 아이를 보호하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결국 다른 시설로 옮겨졌어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경찰차에 실리는 마이클을 보며 저는 달려갔어요. 마이클. 그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말했죠. 고맙다, 선생님.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9살 소년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별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교정학교에서 전교 1등으로
조기 졸업했어요. 퇴학당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곳에서 졸업장을 받은 건 기적이었죠. 졸업식 날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젠슨, 넌 이곳을 바꿨다. 폭력이 아니라 배움으로. 하지만 저는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생각났거든요. 그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졸업장을 받으며 저는 다짐했어요. 나는 싸움을 걸지 않지만 걸어오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이 문장은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학교였어요. 깨끗한 복도, 친절한 선생님, 폭력 없는 교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너무 평화로워서 오히려 불안했죠. 하지만 적응했어요.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반 친구가 물었습니다. 젠슨, 넌 어디서 왔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과거를 숨기고 싶었죠. 하지만 그 과거가 저를 만들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정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죠. 전기공학을 전공했어요. 미래는 기술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났습니다. 롤이었습니다. 백인 여학생이었죠. 학생 250명 중 여성은 단 3명뿐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롤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죠? 저는 유머도 없고 멋진 외모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실력이요. 나랑 숙제하면 A 학점은 책임진다. 반 농담으로 말했죠. 로리는 웃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시작됐어요. 숙제가 데이트가 되고 데이트가 사랑이 됐습니다. 도서관 구석자리에서 함께 문제를 풀었어요. 로리는 똑똑했고 저는 성실했죠. 우리는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캠퍼스를 걷다가 로리가 물었어요. 젠슨, 넌 미래에 뭐가 되고 싶어?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CEO요. 로리가 웃었어요. 큰 꿈이네. 아니요. 약속이에요.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30살이 되면 CEO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호강시킬게요. 로리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더니 말했죠. 당신이라면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약속은 목표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요. 로리에게 한 약속은 제 인생의 방향이 됐습니다. 대학 생활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로리와 저는 거의 매일 함께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때로는 밤하늘 아래 캠퍼스를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죠. 당신은 정말 30의 CEO가 될 거예요? 로리가 가끔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동양인 이민자가 미국에서 회사를 차리고 성공한다는 게 가능할까? 하지만 로리 앞에선 확신 있게 말했어요. 그 확신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으니까요.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로리의 부모님도 오셨어요. 저를 처음 보는 자리였죠.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젠슨, 우리 딸을 잘 부탁하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로리에게 청혼했습니다. 화려한 이벤트는 없었어요. 작은 공원 벤치에서 손을 잡고 말했죠. 나랑 결혼해 줄래요?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약속은 지킬게요. 로리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친구 몇 명과 가족들만 모였죠.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날이었어요. 서약할 때 저는 떨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하지만 로리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가구도 많지 않았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로리는 직장을 다녔고 저도 회사에 취직했어요. 평범한 엔지니어였죠. 하지만 마음속엔 늘 꿈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로리가 영화를 보자고 했어요. 무슨 영화? 주라기 공원이래. 공룡 나온대. 저는 별 관심 없었지만 따라갔죠. 그런데 영화관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스크린 위로 공룡이 살아 움직였어요. 너무 실감났습니다. 마치 진짜 같았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그래픽이구나. 컴퓨터가 만든 이미지가 현실처럼 보인다는 것. 그게 얼마나 혁명적인지 알았어요.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로리가 물었죠. 재밌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그래픽, 컴퓨터, 미래, 가능성 온갖 단어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로리가 잠든 옆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픽이 세상을 바꾼다. 이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로리에게 말했어요. 회사를 그만둘까 해. 로리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회사를 차리고 싶어요. 그래픽 칩을 만드는 거예요. 로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확신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 기억하죠? 30에 CEO 되기로 했잖아요. 로리는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어요. 당신의 약속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에요. 사표를 냈습니다. 상사는 어이없어 했죠. 자네 미쳤나?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제 꿈을 찾았습니다. 동료들도 말렸습니다. 젠슨, 너무 위험해. 창업은 10개 중 9개가 망한다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로리와 함께 사업 계획을 짰습니다. 밤마다 식탁에 앉아 숫자를 계산했어요. 얼마가 필요한지, 어떻게 투자를 받을지, 누구와 팀을 꾸릴지요. 로리는 제 옆에서 묵묵히 도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하잖아요. 동료 2명을 설득했습니다. 크리스와 커티스였죠. 둘 다 천재 엔지니어였어요. 젠슨, 내 계획이 말이 돼? 크리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주라기 공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세상을 만들 거야. 컴퓨터가 현실을 능가하는 그래픽을요. 셋이서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책상 3개, 컴퓨터 세대가 전부였어요. 회사 이름을 고민했죠. 뭐가 좋을까? 커티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라틴어 사전을 뒤적였어요. 그리고 한 단어를 찾았습니다. NVIDIA. 질투를 뜻하는 INVIDIA에서 따온 거야. 질투? 크리스가 웃었습니다. 왜 하필 질투야?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만든 걸 보고 모두가 질투하게 만들 거야. 그날 엔비디아가 탄생했습니다. 첫 제품 개발이 시작됐어요. 그래픽 칩이었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산더미였어요. 칩이 과열됐고 성능도 기대에 못 미쳤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잠을 잤어요. 로리가 가끔 저녁을 가져왔습니다. 밥은 먹고 일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그 눈빛에서 걱정이 보였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외주를 걷고 있는지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첫 칩이 나왔어요. 데모를 준비했죠. 투자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번이 기회야. 팀원들은 긴장했어요. 저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데모는 실패했습니다. 칩이 화면에 이상한 이미지를 뿌렸어요. 글리치가 가득했죠. 투자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아직 멀었어, 젠슨. 그날 사무실에 돌아와 저는 무너졌습니다. 팀원들은 말이 없었어요. 저도 할 말이 없었죠. 집에 돌아가는 길, 로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실패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로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로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믿어요. 약속 기억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로리가 믿어주는데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다음 날 팀을 다시 모았습니다. 우린 계속 갈 거야. 제 말에 크리스가 물었죠. 돈은? 저는 대답했어요. 내가 찾을게.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직원 월급을 줄 수 없었어요. 투자자들은 전화도 받지 않았죠. 절망적이었습니다. 로리마저 파트타임 일을 2개나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세가에서 보낸 거였어요. 일본 게임 회사죠. 우리 게임기에 칩을 공급해 줄 수 있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거야. 계약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칩이 세가의 요구사항을 못 맞춘 거예요. 납기일은 다가오는데 기술은 완성되지 않았죠. 팀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젠슨, 어떡할 거야? 크리스가 물었어요.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본에 직접 가겠어. 뭐? 사장님을 만나야 해.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요. 로리가 공항까지 배웅 나왔어요. 돌아오면 좋은 소식 기대할게요. 그녀는 웃었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세가 본사는 거대한 빌딩이었어요. 로비에서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끝에 가타야마 사장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차갑습니다. 계약을 못 지켰다고 들었소.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죠.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일본식 인사로요. 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가타야마는 팔짱을 꼈습니다. 들어보시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실패한 칩의 데이터였죠.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이 실패에서 다음 세대 기술의 씨앗을 찾았어요. 가타야마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자네는 지금 계약 위반을 변명하는 건가? 아닙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투자로 바꿔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경호원이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기술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하지만 제 진심은 완성됐어요. 믿어주신다면 3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가타야마는 한참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경호원을 멈췄어요. 자네의 계산은 틀렸지만 자네의 눈빛은 맞소. 그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타야마는 계약금을 투자금으로 바꿔줬어요. 500만 달러였습니다. 이건 자네를 믿는 투자요. 실패하지 마시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진심으로 했어요. 세가의 투자로 엔비디아는 부활했습니다. 새로운 칩을 개발했어요. 이번엔 성공했죠.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주문이 쏟아졌어요.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엔비디아는 나스닥에 상장됐어요. 저는 정말로 CEO가 됐습니다. 30살보다 1살 늦었지만요. 로리에게 말했죠. 약속 지켰어. 그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가타야마 사장님이요. 그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엔비디아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재무팀을 불렀습니다. 세가에 송금할 겁니다. 얼마요? 1,500만 달러. 직원들이 놀랐어요. 그건 계약에 없는 금액인데요. 알아요. 하지만 은혜는 갚아야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송금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첫 투자자였습니다.
이건 감사의 표시입니다. 가타야마 사장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자네를 믿기 잘했소. 이 돈은 우리 회사의 차세대 게임 개발에 쓰겠소. 저는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사무실에 걸었어요. 15년이 더 지났습니다. 엔비디아는 세계 1위 그래픽 칩 회사가 됐어요. AI 시대가 열렸고 우리 칩이 그 중심에 있었죠. 시가총액은 수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비서가 말했습니다. 가타야마 사장님이 은퇴하신대요. 은퇴 강연이 있다는데 영상 축사를 요청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상은 안 돼. 그럼요. 직접 가겠습니다. 비서가 놀랐어요. 일본까지요? 일정이 빡빡한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은혜를 영상으로 대신할 순 없어요.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년 만에 방문이었어요. 기내에서 과거를 떠올렸죠. 절망 속에서 만난 그 회의실, 차가웠던 눈빛, 그리고 마지막 악수요. 은퇴 강연장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가타야마 사장님은 무대에 서 계셨죠. 이제 80 노인이셨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에 올랐어요. 관객들이 웅성거렸죠. 저 사람 누구야?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젠슨 황입니다. 엔비디아 CEO요.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오늘 전 CEO가 아니라 한 사람의 빚진 자로 왔습니다. 가타야마 사장님을 바라봤어요. 그분도 저를 보고 계셨죠. 20년 전, 이분은 실패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돈이 아니라 신뢰로요. 오늘 그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가타야마 사장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어요. 당신의 손을 직접 잡으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타야마 사장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자네를 구해준 게 아니요. 그때 나도 자네에게서 배웠소. 진심이 무엇인지를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관중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란 돈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것이라는 걸요. 지금 엔비디아는 세계 시가총액 1위입니다. AI의 심장이죠.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우리 칩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교만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매년 FAIL 데이를 엽니다. 실패의 날이요. 직원들이 가장 크게 망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무대에 올랐어요. 저는 3천만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날려먹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죠. 칩 설계를 완전히 잘못해서 다 폐기했어요. 직원들이 박수 쳤습니다. 저도 일어나서 박수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실패는 창피한 게 아닙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게 부끄러운 거죠. 행사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석양이 보였어요. 실리콘밸리의 노을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순을 넘긴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죠. 하지만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넌 여전히 부족하다, 젠슨.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약속을 지켰다. 그걸로 충분하다. 책상 위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로리와 찍은 신혼 사진이에요. 젊은 우리가 웃고 있죠.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약속은 결국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요.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대표님, 한국 엔지니어 사라킴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사라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인 여성 엔지니어죠. AI 부문의 핵심 인재예요. 대표님,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말씀하세요. 대표님은 왜 실패를 칭찬하세요? 보통 회사는 성공만 말하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가 실패 때문이에요. 사라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는 교정학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마이클 이야기, 세가 회의실 이야기,
모든 실패의 순간들을요.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다음 혁신의 설계도예요.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대표님의 칩엔 기술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철학이 들어있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제가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기술은 낡지만 철학은 남으니까. 사라가 나간 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또 하루가 가는 거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일도 약속을 지킬 테니까요. 검은 가죽 재킷을 입었습니다. 제 트레이드 마크죠.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오늘도 수고했다, 젠슨. 내일도 잘하자.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로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문을 열면 따뜻한 냄새가 날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물을 거예요. 오늘 어땠어요? 저는 대답할 겁니다. 좋았어요. 약속 하나 더 지켰으니까. 약속은 저를 묶는 게 아니라 성장시키는 밧줄이었습니다. 평생 그 밧줄을 놓지 않았어요.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젠슨 황, 약속을 지킨 사나이의 이야기죠. 젠슨 황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명문학교가 아닌 교정시설에서 시작해 세계 1위 기업을 만든 남자. 그의 성공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로리에게 한 약속, 가타야마 사장에게 받은 은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한 다짐들이죠. 약속은 사람을 묶는 게 아니라 성장시키는 밧줄이다. 이 한 문장이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약속을 하셨나요?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성장할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젠슨 황도 수없이 실패했으니까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